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 계단에서 저를 붙잡았던 노인의 얼굴을 잊지 못해요. 그분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고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요. 그때 저는 그냥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고만 생각했어요. 신도시에는 공사가 한창이었고 주변에도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가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고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어요. 오늘은 안 돼요. 오늘만큼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솔직히 조금 짜증도 났어요. 그 건물은 제 아버지가 지은 건물이었고 그날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옥상에서 고기나 구워 먹으려고 준비한 자리였어요. 누가 봐도 제가 나갈 이유는 없었고 오히려 그 노인을 밖으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부터 제 주변에서는 하나씩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됐어요. 분명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평생 가족밖에 모르던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무서웠던 건 그 모든 일이 따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모두 같은 장소였어요. 아버지가 새로 지은 5층짜리 건물. 사람들은 그 건물이 명당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땅이었다고도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런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귀신도 믿지 않았고 무당도 믿지 않았고 조상신 같은 이야기는 더더욱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건물에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저희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존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저희 집안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 계단에서 만난 노인이었어요. 그분은 저를 겁주려고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살리려고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경고를 끝내 듣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모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그 일이 있었던 건 지금으로부터 10년쯤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27살이었고 지방의 한 중견기업에서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직장인이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절박하게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 부모님도 제가 힘들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사회생활을 배우라는 의미로 회사를 다녀보라고 하셨고 지금 다니던 회사도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곳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회사 일에도 크게 욕심이 없었고 퇴근하면 친구들을 만나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부동산 개발 일을 하셨어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그때도 잘 몰랐어요. 땅을 매입하고 허가를 받고 건물을 올리고 분양까지 진행하는 일을 하신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숫자나 사업 이야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설명해 주셔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아버지가 꽤 성공한 사업가라는 사실이었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고 부모님도 늘 화목했어요. 적어도 제가 알던 우리 집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봄 아버지가 큰 프로젝트 하나를 끝내셨어요. 도시 외곽에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완공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주변은 아직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새 아파트들이 하나둘 올라가고 있었고 도로도 완전히 정비되지 않았어요. 낮에는 공사 차량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지만 저녁만 되면 사람이 거의 다 빠져나가서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동네였어요. 아버지는 준공 승인이 떨어진 걸 기념해서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투자자들도 오고, 거래처 사람들도 오고, 회사 직원들도 모두 모였어요. 출장 뷔페까지 불러서 꽤 성대한 자리였어요. 저도 아들이니까 당연히 참석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아버지 옆에서 술도 따라드리고, 행사 끝날 무렵에는 직원들과 같이 정리도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일회용 접시와 컵, 젓가락, 숯,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커다란 그릴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출장 뷔페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안 가져가세요? 그러자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건 저희 물건이 아니에요. 건물주 쪽에서 준비하신 거예요. 순간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걸 그냥 두면 너무 아깝잖아. 옥상에는 넓은 테라스도 있었고 경치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친구들 몇 명만 불러도 분위기 좋은 고기 파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아버지 회사 직원인 준호 삼촌을 찾아갔어요. 어릴 때부터 봐 온분이라 저는 늘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삼촌, 이거 언제 치우실 거예요? 글쎄, 사장님이 또 쓰신다고 하면 그대로 둘 수도 있고, 그럼 이번 주까지만 놔두시면 안 돼요? 친구들 불러서 한 번만 쓰고 바로 정리할게요. 삼촌은 잠깐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쓴다고 하면 내가 사장님께 말씀드릴게.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고기 파티할 사람?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다들 신축 건물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말에 재미있겠다며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결국 회사 친구들, 군대 친구들, 동네 친구들까지 모여서 11명이 오기로 했어요. 약속한 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 걱정도 없었고 다음 날도 쉬는 날이라 다들 들뜬 분위기였어요. 저는 오후부터 장을 봤어요. 삼겹살, 목살, 새우, 버섯, 소시지, 음료수, 술까지 트렁크가 가득 찰 정도였어요. 해가 조금씩 질 무렵 건물에 도착했는데 멀리서 바라본 새 건물은 정말 멋있었어요. 유리창은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고 아직 입주한 사람이 없어서 건물 전체가 텅 비어 있었어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지만 그때는 그런 분위기조차 새 건물만의 낭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도착했고 모두 함께 짐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는 며칠 전 행사 때는 분명히 운행했는데 그날은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가야 했어요. 친구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막상 옥상에 올라오자 감탄했어요. 와, 여기 분위기 미쳤다, 야. 여기 밤 되면 진짜 좋겠다. 고기 굽기 딱이네. 저도 괜히 뿌듯했어요.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술잔도 돌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다들 회사 이야기, 연애 이야기, 군대 이야기까지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날만큼은 정말 아무 걱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분명 옥상에는 11명이 있었는데 사진을 찍어보면 12명처럼 느껴질 만큼 어딘가 시선이 계속 하나 더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는 술기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친구들에게 그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느낌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친구 한 명이 콜라가 다 떨어졌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얼음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편의점 다녀올게. 건물에서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2,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혼자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옥상의 웃음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텅 빈 건물 안에는 제 발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5층을 내려와 4번째 계단을 돌았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번째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막 돌아서는 순간 계단 중간에 넓은 참에 누군가가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공사 관계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내려간 순간 제 발이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그 사람은 허리가 심하게 굽은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처음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신도시라는 곳 자체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도 많았고 근처를 산책하는 어르신들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부터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얼굴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처음 보는 표정도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히 기분이 묘해졌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제야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위에 사람이 많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잠시 멈칫했어요. 네, 친구들이랑 고기 먹고 있어요. 노인은 제 대답을 듣고 아주 작게 한숨을 쉬더니 다시 말했어요. 그러면 더 늦기 전에 다 내려오라고 해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왜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계단 위쪽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 시선이 이상했어요. 마치 옥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옥상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안 돼요. 네? 오늘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말투가 너무 진지했어요. 장난을 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기 저희 아버지 건물이에요. 노인은 제 말을 듣고도 표정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건물이라고요? 네. 그렇다면 더 위험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노인은 대답 대신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마루마루아.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노인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 거래처 사람인가? 우리 가족을 아는 분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아세요?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미소에는 반가움보다 안타까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었어요. 저는 다시 물으려고 했어요. 혹시...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사스. 묻지 말아요. 시간이 없어요. 노인은 천천히 제 뒤를 바라봤어요. 저도 무심코 뒤를 돌아봤어요. 계단 위에서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야! 빨리 와! 콜라도 좀 사와! 평범한 목소리였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다시 노인을 바라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까보다 얼굴빛이 훨씬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노인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벌써 왔네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천천히 제 어깨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계단뿐이었어요. 다시 노인을 바라보려는 순간이었어요. 노인이 갑자기 한 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목을 꽉 붙잡았어요. 생각보다 힘이 엄청 태어요. 마른 몸에서 나올 힘이 아니었어요. 지금이라도 친구들 데리고 나가요. 왜 그러세요? 오늘 밤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여기 있는 것들은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것들? 복수라는 표현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표현도 아니었어요. 것들. 그 단어 하나가 이상하게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애써 손을 빼며 웃었어요. 어르신, 죄송한데 저 친구들이 기다려서요. 노인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 명은 친구가 아니에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11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12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 뒤에서 누군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후후. 분명 바로 뒤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앞을 보려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는 제 뒤를 보며 떨리는 목 중얼거렸어요. 늦었어요. 그 한마디를 남긴 노인은 제 손목을 놓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던 계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방금 제 옆을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바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했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목덜미에 소름이 쫙 올라왔어요. 다시 노인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얼어붙고 말았어요. 노인이 없었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계단은 위아래로 길게 이어져 있었고 숨을 만한 공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방금까지 제 앞에 서 있던 노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왼쪽, 오른쪽, 계단 밑계단 위 아무도 없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프루징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잠깐 다른 데를 본 사이에 내려갔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때 위층에서 친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뭐하냐? 콜라 안 사와? 그 소리에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괜히 혼자 겁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부러 큰 숨을 쉬고 계단을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한 층을 내려올 때마다 누군가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각, 또각, 또각. 처음에는 제 발소리가 울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걸음을 멈춰봤어요. 제 발은 멈췄는데 발소리는 한 번 더 들렸어요. 또각.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계단 난간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내려갔어요. 딱딱딱. 그러자 조금 전까지 들리던 발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기분 탓이었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1층까지 내려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해가 거의 지고 있었어요. 공사 현장은 퇴근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기계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넓은 신도시 전체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편의점은 건물에서 걸어서 2, 3분 거리였어요. 콜라와 얼음, 음료수를 사고 계산을 마친 뒤 봉투를 들고 다시 건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건물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누군가가 방금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유리문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었어요. 바람인가? 유리문을 잡아보니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어요. 조금 찜찜했지만 그대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층, 두 층, 세 층 이번에는 아까 그 노인이 있었던 자리도 일부러 천천히 살펴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내가 괜히 예민해졌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 문을 여는 순간 친구들이 환호했어요. 야, 드디어 왔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편의점이 이사 갔냐? 다들 웃고 있었어요. 아까와 똑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도 괜히 웃으면서 봉투를 내려놨어요. 아니, 계단에서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났어. 제 말에 친구들이 동시에 웃기 시작했어요. 벌써 취했냐? 귀신 봤냐? 신도시에 괴담 하나 생겼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어떤 할아버지? 저는 계단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장난처럼 듣다가 제가 계속 진지하게 말하니까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아까 여기까지 올라왔던 사람 아니야? 순간 모든 사람이 민수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아까부터 어떤 할아버지가 저기 계단문 쪽에서 우리 계속 보고 있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뭐? 봤잖아. 한참 서 있다가 없어졌잖아. 이번에는 옆에 있던 성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봤는데? 난 내 친척인 줄 알았어. 순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명 그 노인을 3층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 노인이 옥상 입구까지 올라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될 리가 없었어요. 제가 편의점에 다녀오는 동안 그 노인이 저보다 먼저 올라왔다면 계단에서 반드시 마주쳤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저는 급하게 물었어요. 언제 봤는데?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10분 전?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 더 이상했어요. 그때 저는 아직 편의점에서 계산하고 있었어요. 즉, 제가 건물 밖에 있는 동안 누군가는 옥상 입구에서 친구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 조금 전까지 제 앞에서 사라졌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때였어요. 술을 마시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맞다. 뭐? 아까 그 사람도 계속 할아버지 쪽만 보고 있던데? 그 사람? 내가 데리고 온 친구.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콜라캔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무슨 친구? 친구들은 너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아까 너랑 같이 온 남자 있잖아. 처음 보는 얼굴이던데?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어요. 저는 누구도 데리고 온 적이 없었어요. 내가 데리고 온 친구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잠깐만. 저는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어요. 무슨 친구를 말하는 거야? 민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뒤집으면서 말했어요. 처음에 우리 올라왔을 때 같이 있었잖아. 검은 옷 입은 사람. 이번에는 성훈도 바로 말을 받았어요. 맞아. 키도 꽤 컸잖아. 말도 별로 안 하고 계속 난간 쪽에 서 있었잖아. 친구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친구들 표정은 하나같이 진지했어요. 야, 제가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오늘 누구 데리고 안 왔어. 순간 웃음소리가 뚝 끊겼어요. 친구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먼저 웃었어요. 술 취했냐? 아니. 그럼 장난이지? 진짜 아니야.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늘 단체 채팅방을 열었어요. 참석한 사람 이름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민수, 성훈, 태식, 영훈, 기범, 도현, 상우, 준혁, 현수. 그리고 나. 11명. 딱 11명이었어요. 제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빠, 여기 끝이야 너 없어. 친구들도 슬슬 표정이 굳기 시작했어요. 성훈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다시 확인했어요. 진짜네. 그런데 그 사람 누구였지?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얼굴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굴 기억나? 민수가 입을 열다가 멈췄어요. 그러네. 이상하다. 얼굴이 생각이 안 난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분명 봤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분명 모두가 같은 사람을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키만 컸다고 하고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하고 조용했다고만 기억했어요. 그뿐이었어요. 갑자기 태식이 말했어요. 사진! 우리 아까 사진 찍었잖아. 모두 동시에 저를 바라봤어요. 맞다. 단체 사진. 사진 보면 나오겠네. 순간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그래. 사진 보면 끝나는 일이네. 저는 웃으면서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어요. 조금 전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 친구들이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 술잔을 들고 다 같이 웃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 옥상 전체가 보이도록 넓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제 옆으로 모여들었어요. 확대해봐. 저는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어요. 한 명씩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셋. 열하나? 분명 11명이었어요. 아무도 더 없었어요. 봐.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없잖아. 그런데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 이 사진 말고 그 다음 사진. 저는 다음 사진으로 넘겼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난간 끝 가장 어두운 구석에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어요. 순간 모두 숨을 삼켰어요. 저 사람, 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쟤야? 우리가 본 사람이. 저는 황급히 사진을 더 확대했어요. 얼굴이 보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확대해도 얼굴 부분만 이상하게 흐려져 있었어요. 화질이 깨진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 얼굴은 선명했어요. 유독 그 사람 얼굴만 검게 뭉개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태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잠깐, 우리, 이 사진 누가 찍었지? 순간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단체 사진이라는 건 누군가는 찍었어야 했어요. 삼각대를 세운 것도 아니었고, 셀카봉도 없었고, 타이머를 맞춘 기억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는 11명 모두가 들어가 있었어요. 즉, 사진을 찍은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11명 뿐이었어요. 아무도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준호 삼촌이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준호 삼촌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친구들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내가 데리고 온 친구, 얼굴이 기억 안 나. 사진은 누가 찍었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삼촌.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준호 삼촌 목소리가 많이 다급했어요. 너 지금 어디야? 옥상이요? 아직 거기야? 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삼촌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바로 내려와. 네? 친구들까지 전부 데리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요? 삼촌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장님이 너한테 바로 전화하라고 하셨어. 아빠 아버지가요? 응. 무슨 일인데요? 삼촌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와 사람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마치 어디론가 급히 이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삼촌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려와. 그리고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마.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어요. 친구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래?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삼촌이 지금 내려오래. 왜? 모르겠어. 아버지가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했대.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라앉았어요. 아까까지는 웃고 떠들던 친구들도 왠지 모르게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성훈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럼 정리하자.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민수가 갑자기 옥상 입구를 바라보더니 움직임을 멈췄어요. 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계속 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옥상으로 올라오는 계단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분명 닫혀 있었는데 언제 열린 건지 모르겠어요. 문이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끽, 끽 바람도 거의 없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식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바람이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목소리에도 자신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은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문을 조금 열었다가 놓고 또 열었다가 놓는 것처럼요. 끼익, 끼익, 끼익.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계단 아래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 또각, 또각. 누군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 삼촌인가 보다. 그러네? 빨리 올라오시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젖을 발견했어요. 발소리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계단은 문 바로 앞에서 꺾이는 구조였어요. 보통 마지막 몇 계단만 올라오면 바로 얼굴이 보여야 했어요. 그런데 발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또각, 또각, 또각. 발소리는 이제 문 바로 앞까지 온 것 같았어요.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문만 바라봤어요. 1초, 2초, 3초.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발소리도 갑자기 멈췄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정말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그 순간. 끼익. 문이 아주 천천히 더 열렸어요. 하지만 문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계단도 비어 있었어요. 친구들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성훈이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장난치지 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장난을 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바로 그때 옥상 반대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쿵! 모두가 깜짝 놀라 동시에 뒤를 돌아봤어요. 고기를 담아두었던 스테인리스 쟁반 하나가 바닥에 뒤집혀 있었어요.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는데 혼자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뭐야? 도연이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말렸어요. 야, 가지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연은 쟁반을 집어들려고 허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왜 그래?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도현아. 그는 천천히 고개만 들었어요.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여기? 발자국이 있어. 우리는 모두 그 자리로 뛰어갔어요. 바닥은 낮부터 내린 먼지와 숯가루가 얇게 깔려 있었어요. 그 위에 누군가 방금 걸어간 것처럼 선명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이상한 건 발자국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이어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옥상 입구에서 시작해서 난간 끝까지는 분명히 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발자국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난간 끝까지 걸어간 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라진 것처럼요. 그리고 그 발자국 끝에는 조금 전 사진 속에서 검은 옷에 사람이 서 있던 바로 그 위치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휴대폰 화면에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떠 있는 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전화였는데 그날만큼은 왠지 받기 싫었어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친구들을 한번 둘러본 뒤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평소에 아버지라면 먼저 잘 놀고 있냐? 라든지 고기 맛있냐? 같은 말씀부터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아버지가 바로 물으셨어요. 너 지금 옥상이지? 네. 친구들도 전부 같이 있고? 네. 왜 그러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대답, 페페네. 아무도 안 다쳤는데요. 그제야 아버지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시였어요. 고치어 들려온 다음 말 때문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무슨 소리가 들려도, 누가 이름을 불러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 등골이 싸늘해졌어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계단에서 누굴 만났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노인이었지? 네, 아땀시 백발이었고.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을 거야.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그 노인을 본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걸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도 아는 분이에요? 이번에도 한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삼촌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뒤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냐? 저는 숨을 한 번 삼킨 뒤 계단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던 말,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던 말, 11명이 아니라 12이라고 했던 말, 그리고 제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주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역시 그 한마디에는 놀람보다 체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물었어요. 역시라니요? 아버지? 그 사람 누구예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제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들려온 대답은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먼저 너를 찾아갔다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없는 것 같구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시간이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안 돼. 아버지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친구들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와. 그리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다시 안으로 들어가지 마. 그때였어요. 제 뒤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루마루아.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은 제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분명 제 등 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외치셨어요. 돌아보지 마! 그 목소리에 저는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다시 말씀하셨어요. 지금 들리는 절대로 사람 목소리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바로 다음에 일어났어요. 제 앞에 서 있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제 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수가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꺼냈어요. 야, 혼자 오지 않았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어깨 뒤쪽 어딘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훈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까 사진에 있던 사람이 지금 내 바로 뒤에 서 있어. 아까 사진에 있던 사람이? 성훈은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어요. 입술만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내 바로 뒤에 서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모든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누군가가 있는지, 아니면 친구들이 단체로 저를 놀리는 건지. 그런데 조금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 그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앞만 바라봤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제 뒤만 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도연은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렸어요. 철컥, 쇠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와 동시에 제 바로 뒤에서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후! 정말 귀 바로 옆이었어요. 차가운 숨결이 목덜미를 스치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섰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돌아보면 안 된다.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된다.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계속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듣고 있냐? 대답해.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네? 친구들 표정이 어떠냐? 제 뒤를 보고 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천천히, 절대로 뛰지 말고 친구들한테도 뒤를 보지 말라고 해. 저는 그대로 친구들을 향해 말했어요. 아무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 숨을 한번 고른 뒤 말했어요. 아무도 내 뒤 보지 마. 민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쳤냐? 지금 그게 보여. 빨리 돌아봐.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안 돼. 성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걔가 웃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친구들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공포. 그 표정은 연기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 스피커 너머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빵! 빵!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도착했다. 지금 건물 앞이다. 그 말을 듣자 친구들이 동시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살았다? 빨리 내려가. 우리는 급하게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계단으로 향했어요. 저는 여전히 맨 뒤에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뒤에 무언가가 있다고 친구들은 말하고 있었어요. 계단 문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제 뒤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모두 저보다 앞에서만 걸었어요. 마치 제 뒤쪽 공간을 일부러 비워두는 것처럼요. 계단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철컥,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성훈이 다시 손잡이를 돌렸어요. 철컥, 철컥.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 계속 열리던 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안에서 잠긴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안 열려? 장난하지 마. 도연이 달려와 같이 밀었어요. 쿵! 쿵! 문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옥상 반대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또각 우리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은 옥상 끝 사진 속 검은 형체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이상했어요. 걸음은 분명 앞으로 오고 있는데 몸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발만 움직이고 상체는 미끄러져 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빛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얼굴만 검은 그림자처럼 뭉개져 있었어요. 민수가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 사진 속 걔 맞아. 그 순간 제 전화기에서 아버지의 외침이 들렸어요. 창문! 계단 말고 오른쪽 복도 끝 창문으로 가. 저는 본능적으로 오른쪽을 바라봤어요. 옥상 끝에는 비상탈출용 철제 사다리가 연결된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문 앞에도 이미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창문 앞에도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아무도 없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친구들도 그 모습을 본 순간 모두 움직임을 멈췄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옥상은 조용했어요. 그 사람은 검은색 승복처럼 보이는 긴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옷이 아니라 자세였어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서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목만 살짝 앞으로 기울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목뼈가 부러진 사람처럼 고개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움직여!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창문도 막혀 있었고 계단도 막혀 있었어요. 우리는 순식간에 옥상에 갇혀버린 거예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 스피커에서 준호 삼촌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저기 보십시오. 잠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향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 된다! 올라가면 안 된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시 뒤 전화가 다시 안정되자 아버지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옥상에 몇 명이 보이냐? 저는 친구들을 빠르게 세기 시작했어요. 민수, 성훈, 태식도현, 기범상우, 준혁, 영훈, 현수, 그리고 저 10명, 아니 잠깐,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 제가 다시 세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10. 정말 10명뿐이었어요. 분명 11명이 올라왔는데 1명이 사라져 있었어요. 잠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1명 없어! 친구들도 동시에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급하게 외쳤어요. 태식 어디 갔어? 아니야. 성훈이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태식 여기 있잖아. 그럼 모두가 삼수를 다시 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셀 때마다 숫자가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10명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11명이라고 했어요. 도연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우리는 모두 그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돌렸어요. 옥상 구석, 환풍기 뒤쪽 어두운 공간에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야! 민수가 크게 불렀어요. 거기서 뭐 해?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바라봤어요. 익숙한 옷이었어요. 익숙한 운동화였어요. 그리고 익숙한 머리 모양이었어요. 도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바로 옆에 서 있던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여기 있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 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초 동안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툭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민수가 그대로 비명을 질렀어요. 도망쳐! 그 사람의 얼굴은 도현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입은 귀 밑까지 찢어질 만큼 길게 벌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새까만 구멍만 2개 뚫려 있었어요. 더더 끔찍한 건 그것이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 분명 도현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제 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옥상 곳곳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분명 한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사방에서 동시에 들렸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에서 절망한 듯 중얼거렸어요. 이미 시작됐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의 체념에 가까웠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시작됐다는 건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모두 겁에 질려 있었어요. 평소 겁이 없기로 유명했던 민수조차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성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가슴을 붙잡고 있었어요. 도연은 아예 제 팔을 붙잡은 채 손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환풍기 뒤에 앉아있던 도현의 얼굴을 한 그것은 아직도 우리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입술만 움직일 뿐 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이라면 숨을 쉬면서 어깨가 움직이기 마련인데 그것은 마치 사진 한 장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얼굴만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주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관절이 하나씩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드득, 우득, 우드득, 우드. 사람이 일어나는 소리가 아니라 오래된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어요. 성훈이 저도 모르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 순간 그것도 한 걸음 앞으로 걸어왔어요. 우리가 멈추면 그것도 멈췄어요. 우리가 움직이면 그것도 움직였어요. 마치 우리를 따라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준호 삼촌이 크게 외쳤어요. 사장님, 저기 또 있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몇 명이야? 셋입니다. 아닙니다, 넷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본능적으로 옥상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건물 앞에는 아버지 차와 준호 삼촌 차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2사람이 계속 옥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삼촌이 바라보는 방향은 저희가 아니었어요. 저희 뒤쪽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옥상 위에 저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더 서 있는 것처럼요. 그 순간 아버지가 휴대폰으로 다급하게 물으셨어요. 지금 내 뒤에 누가 서 있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위를 보고 있는데 너희는 10명이 아니야.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13명이 보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3명, 우리는 10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13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머지 3명은 누구였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제 팔을 세게 잡았어요. 야, 바닥. 저는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옥상 바닥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 위로 우리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그림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11, 12, 13.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사람은 10명인데 그림자는 13개였어요. 더 무서운 건 추가로 보이는 그림자 3개가 우리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우리가 몸을 떨 때도 그 3개의 그림자는 미세한 움직임조차 없었어요. 그저 우리 사이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바람이 한번 강하게 불었어요. 키키리익. 친구들 옷자락이 동시에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림자 하나가 바람과 반대로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그림자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가 거의 울먹이며 중얼거렸어요. 움직인다. 도현도 그걸 봤는지 입을 틀어막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바닥에 그림자 하나만 살아있는 것처럼 조금씩 제 발밑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절규하듯 외쳤어요. 뛰어! 지금 당장 뛰어! 절에 가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꽝! 굳게 닫혀있던 계단문이 저절로 활짝 열렸어요. 하지만 문 너머에는 아까 계단에서 저를 붙잡았던 그 백발의 노인이 다시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노인은 저희 모두를 천천히 둘러본 뒤 아주 무거운 표정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옥상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조금 전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기괴한 웃음소리도, 사방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모두 거짓말처럼 멈춰버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그것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노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계단 위로 올라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신기하게도 노인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드리워져 있던 추가 그림자 3개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빛을 받은 안개처럼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아버지가 전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또 대체 누구세요? 노인은 제 질문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너를 보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집안을 지키러 온 사람이에요. 그 말은 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계단 난간을 손으로 가볍게 쓸며 건물 안쪽을 바라봤어요. 이 땅에는 원래 절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절이라니 이곳은 신도시였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이 있었다니. 노인은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죠. 기록도 거의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는 아주 오래전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노인은 말을 이어갔어요. 그 암자에는 부모 없이 버려진 어린 동자승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순간 친구들이 동시에 노인을 바라봤었어요. 그 아이는 태어난 것부터 평범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낳은 아이라고 수군거렸어요. 순간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늙은 주지 스님 한 분만은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어요.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이든 아니든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품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이는 절에서 자랐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제 이상하게도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 아이는 누구보다 착했어요.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소체노 산에서 나무를 하고 마을 노인들을 도와드리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그 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친구들 모두 숨을 죽인 채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노인은 다시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 절에 큰 불이 났어요. 암자는 하룻밤 사이에 모두 타버렸어요. 주지 스님도, 아버지, 동자승도, 아버지, 그리고 노인의 시선이 천천히 우리 뒤를 향했어요. 그 아이를 끝까지 미워했던 사람들도 모두 그날 함께 죽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옥상 끝에 서 있던 검은 형체가 아주 미세하게 몸을 흔들었어요. 마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요. 노인은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이후 아이어스이 땅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건물을 지으려던 사람마다 사고가 났고 공사가 멈췄고 밤마다 아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생겼어요. 하지만 돈 앞에서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처음 이 땅을 계약하던 날 집에 돌아와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히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노인은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땅에 무엇이 있는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왜 건물을 지으셨어요? 잠시 뒤 계단 아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설명하마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준호 삼촌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던 계단문은 거짓말처럼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옥상 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헛소문인 줄 알았다. 공사만 끝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욕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노인의 표정이 더 무거워졌어요. 욕심은 끝났어요. 이제 선택만 남았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나무 염주 하나를 꺼냈어요. 그 염주는 검게 그을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노인은 그것을 받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옥상 전체를 뒤덮고 있던 싸늘한 공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검은 형체도, 바닥의 그림자도, 환풍기 뒤에 있던 도연의 모습을 한 그것도 안개처럼 하나둘 흩어져 갔어요. 몇 분 뒤, 옥상에는 우리만 남아 있었어요.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누구 하나 울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어요. 그날 이후 그 건물은 결국 분양되지 않았어요. 몇 달 뒤 건물은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아버지는 부동산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절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마다 괜히 발걸음을 늦추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사건이 끝난 지 약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 삼촌이 예전에 찍어두었던 준공식 영상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혹시 이것도 확인해봐. 별 생각 없이 영상을 틀었어요. 행사장, 손님들, 아버지, 직원들, 모든 것이 평범했어요. 그런데 영상이 17분쯤 지나자 카메라가 잠깐 건물 입구를 비추는 장면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동자승 하나가 혼자 서 있었어요. 회색 승복을 입고 맨발인 채 카메라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행사에 있던 수십 명 가운데 그 아이를 쳐다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만 그 아이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요. 놀라서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장면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뒤로 아무리 수십 번을 확인해도 그 아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영상을 삭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끔 한밤중에 다시 틀어보면 혹시 그 아이가 또 어딘가에 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날 우리를 따라다녔던 존재가 정말 절에서 죽은 동자승이었던 건지, 아니면 그 동자승조차 끝내 막지 못했던 또 다른 무언가였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